이번 영상에서는 성북구를 찍어줄 건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롯데캐슬 클라시아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기름동 일대가 특히 가격이 눌렸거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진행하는 거야. 실거주 위주로 모이는 지역은 미디어에서 하방 시그널을 보내면 매수자는 쫄아서 못 사고 매도자는 집값 떨어질까봐 겁나서 매물을 던져. 그때 가격이 눌리면서 매수 타임이 발생하니까 잘 기억해둬.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멸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4만원 정도 공급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21년도에 47,536가구, 그리고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2만 가구대로 줄어들지.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그거보다 또 절반으로 떨어져. 이 데이터를 봐. 집값이 떨어지겠어?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우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그리고 도심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거든. 이 각각의 섹터들은 개별적인 도시라고 인식하는 게 좋아.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에 마곡 쪽으로 주거지를 찾지 않고 반대로 마곡 같은 경우에 강동구 고덕이나 천호동 쪽에 주거지를 찾지 않아. 이 해당 섹터별로 움직인단 말이야, 대부분. 이건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면 인간의 본성에서 익숙함을 추구하는 점하고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육아 의지에서 오는 거야. 주거지의 선택권은 여자한테 있거든. 남자들은 선택권이 없어. 와이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돼. 애가 학교 가기 시작하면 이동이 힘들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의 주거 여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어. 공간이 인식을 지배해. 이런 각각의 섹터 내에서 친정이 지방이 아닌 경우에는 보육을 서포트해줄 친정 부분을 선호하게 되거든. 그래서 해당 섹터별로 대장 지역이 존재하는 거야. 지방 가도 부처는 존재해. 각 지역별로 돈 많은 사람 많아. 이 동북권역에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성북구 기름동이야. 그러면 성북구 기름동에서 먼저 사야 할 단지를 찍어줄게. 이 성북구 기름동은 의외로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돼. 이쪽이 기름 뉴타운, 롯데캐슬 클라시아,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여기에서 현재 대장주는 올해 입주하게 된 롯데캐슬 클라시아야. 롯데캐슬 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름 1구역 재개발이었거든. 2029세대고 19개 동이야. 2022년 1월에 준공을 했어. 그리고 이쪽이 기름 뉴타운이거든.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 소개했던 왕십 뉴타운, 은평 뉴타운과 함께 시범 뉴타운 3개 중에 하나거든. 이 기름 뉴타운이 가장 먼저 입주를 했어. 현재 이쪽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롯데캐슬 옆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야. 이거 사면 돼.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름 2구역 재개발이었거든. 이쪽 같은 경우에 기존 다가구 소유주들이 전환다세대로 지분 쪼개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가지고 25평 비중이 높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34평 희소성이 높거든. 지금 비과세 매물 부분하고 롯데캐슬 클라시아 입주 물량이 겹치면서 가격이 다소 눌린 상태야.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전세 안고 매도하는 매물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 전세가를 높이 책정하면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거야. 그런 매물들을 잡으면 제일 좋아. 투자 효율이 참 높을 거야. 단지 옆쪽에 강북에서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인 영훈초등학교, 영훈고등학교, 그리고 영훈국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기름 뉴타운 쪽에서는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사면 돼. 이쪽 같은 경우에 기름초등학교하고 기름중학교 학군을 배정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학군지로 선호할 때는 이쪽 단지를 다들 찾아 이쪽 단지를 매입하면 돼. 그리고 기름초하고 기름중 배정받는 아파트 중에 연식은 좀 오래됐는데 소단지가 하나 있어. 이쪽 보면 기름동 신안파크라고 있거든. 이쪽은 252세대고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1988년 11월이야. 금액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이 단지 매입하면 돼. 이거 사. 이쪽 기름 역세권 초입에 보면 이 삼각형 부지가 보일 거야. 여기가 기름 역세권 재정비 촉진구역이었거든. 이쪽은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가 입주를 하게 돼. 기름 역세권 재정비 촉진구역의 부지 위치는 이쪽이었고 해당 조감도는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쪽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현대백화점 건너편 쪽에 이쪽 부지가 신월곡 1구역이야. 내부순환로를 끼고 있거든. 신월곡 1구역은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거든. 개발 계획은 지상 47층 규모로 10개 동 아파트가 들어서 2244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임대가 192가구를 포함해. 오피스텔은 498실, 생활 숙박시설이 198가구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
이거 어떤 개념으로 예상을 하면 되냐면은 청량리역에 짓고 있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 생각하면 돼. 사업 그림이 거의 유사해, 그쪽하고. 근데 최근에 이쪽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해보자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취득을 하는 관련된 법안이 있거든. 공익성 의제 협의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어. 원래 이 공익성 의제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중앙토지수용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구청 과실로 누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사업기간이 수년간 늘어질 수 있는 위기거든.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수년간 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수기회가 한 번 더 온다고 보면 되는 거야. 신월곡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과정이 파격적이었어. 결합재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 결합재개발이 뭐냐면은 2018년 8월에 성북 2구역이 북정마을이라고 있거든. 이게 달동네였는데 이쪽하고 이 신월곡 1구역이 결합재개발을 하면서 지역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재개발 사업지가 결합해서 용적률과 수익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개발을 했어. 국내에선 첫 개발 사례거든. 성북 2구역이 남은 용적률을 신월곡 1구역에다가 제공을 하고 초고층 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성북 2구역에 나눠주는 방식을 택한 거야. 일반 분양분은 1,80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아주 높고 이 사업이 완결이 되면 기름 뉴타운의 완성이라고 보면 될 거야. 시공사는 롯데하고 하나 컨소시엄이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 680%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용적률이거든. 이쪽이 원래 일반 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 자체가 높은데 성북 2구역에서 결합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80%나 상승시켰어. 그리고 이쪽 일대 개발 부분이 신월곡 1구역이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호텔 198시를 학원가로 변경하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 그리고 기름 역세권 쪽으로 학원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학원가 부분이 대치동, 목동, 그리고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데 이쪽 일대 학원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주거지로서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부각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을 주목을 해야 돼. 그리고 숨은 투자처를 하나 알려줄게. 롯데캐슬 트윈골드가 들어서는 입지라고 그랬잖아. 이쪽 옆에 보면 이게 기름시장이야. 이 기름시장 같은 경우에 기름시장 시장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 시장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가로만 이루어진 지역을 재개발해서 주상복합 355세대하고 상가 및 공공지원 시설을 짓게 되는 거거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권리가격이 상위권에 속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이 아니라 전통시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점포를 매수하면 주택처럼 취득세 중과가 안 돼. 기름시장 재개발 계획은 지상 28층 규모로 짓게 될 거고 호반건설이 기름시장 정비사업을 2011년 11월 20일에 수주를 했어.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된 상태야.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월달 거래를 마지막으로 매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건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런 정비구역 지정된 부분이 신림동 같은 경우에 신림중앙시장, 대치동의 남서울종합시장, 저번 주에 언급했던 마장동 축산물시장도 투자처야. 기름시장 정비사업의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동북선 라인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하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앞에 보면 현대백화점 쪽으로 동북선역이 이쪽이 생기거든. 그렇게 되면 현재 4호선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강남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야. 왕십리에서 환승할 수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하고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지금 현재 가격 차가 나는데 가격이 붙을 거야. 그리고 이 동북선 라인에서 창문여자고등학교 앞에 여기 생기거든. 이쪽에 보면 레미안 월곡 아파트가 있어. 이거 매입하면 돼. 이거 사. 레미안 월곡 같은 경우에는 1372세대고 2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는 2006년 7월이야. 그리고 이 오빠가 찍어주는 매물을 믿고 사도 되나 싶을 거야. 100만원대로 투자하는 주식 리딩을 하는데도 계좌를 인증하라고 하던데 억대 매물을 투자 추천하는데 투자 레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기 쳐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찍어주면 안 되잖아. 그치? 본인 매물도 제대로 못 고르면서 전문가인 척하는 실체가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는 주의야.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중에 등기를 하나 깎게.
등기 필증 보면 트리마제 준공연도가 2017년 5월이니까 원분양자지. 물건 보는 눈은 있다는 뜻이야. 참고로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38평 기준으로 분양가는 14억 1천만 원이었어. 지금 시세는 호갱로로 보면 될 거야. 지금 보면 싼 거지만 그때는 상남자들만 덤빌 수 있는 금액이었어. 혹시 너무 재수없게 생각하지는 마. 나도 신림동 고시촌 옥탑방에서 부모 도움 없이 이악 물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방법만 알면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불가능한 건 없어. 하기 힘들 뿐이지. 나는 자산 증식행위가 얼마나 근사한 행위인지 알려주고 싶어.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존 록펠러의 말을 인용할게.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세계 최고 부자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니까 화이팅 해. 그리고 다음 지역은 목동으로 가볼 거야. 학군주로서의 목동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투자 매물 찍어줄게.